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B금융그룹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기준은 실거주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도 예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제외한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금융 지식, 부동산 투자, 코인, 주식, 사업 등 과거와는 다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은 부의 축적에 관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태도, 즉 나의 마음가짐이 먼저 기본 소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돈이 많다고 한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은 후반전부터입니다. 아직 기나긴 여정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괜히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10년 뒤 또는 5년 뒤 여러분들도 분명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이 다른지, 마음가짐이 결국 나의 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관상이 다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부자인 것 같다 혹은 가난한 것 같다고 인식하는 얼굴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얼굴의 모양이며 상대방이 부자인지 혹은 가난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얼굴의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인식되는 얼굴의 특징은 좁은 얼굴과 웃는 입모양, 치켜 올라간 눈썹과 좁은 눈 간격, 불그스름한 뺨이며 이런 얼굴 특징이 신뢰감과 정직함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따뜻한 피부색을 가진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좁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부자 관상의 대표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기도 하니 연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얼굴은 눈썹 위치가 낮고 짧은 턱에 처진 립을 가지고 있으며 어두운 피부색, 차가워 보이는 인상 등의 특징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무능함과 불신을 갖게 한다는 게 연구팀 설명인데요. 여기에 더해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얼굴의 특징은 찌그러진 이목구비이며 미흡한 체력과 낮은 지능, 복종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자들의 얼굴 특징은 공통적으로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표정과 감정은 서로 같은 부류이기에 웃는 표정, 긍정의 표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긍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슬픈 표정을 지면 슬픈 감정이 생기기에 결국 이러한 기운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과 운을 결정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기분을 가지고 살면 삶이 꽤 긍정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삼감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삼감이 뭐냐면 첫째, 항상 감사하고 둘째 매사에 감탄하며 셋째, 작은 것에도 항상 감동을 합니다. 이러한 삼감의 모습과 표정이 부자들의 얼굴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의 풍요가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얼굴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죠. 부자니깐 마음에 풍요가 있는 것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 합리와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서 성공했다.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의 결핍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반대로 주변의 어두운 친구들을 보면 삼감이 아닌 삼불을 합니다. 이 삼불은 첫째, 매사에 불평하고, 둘째, 항상 불만을 가지고, 셋째, 불안해합니다. 이 삼불은 과거에 대해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큰 요소입니다. 이러한 삼불의 표정이 얼굴에 담겨져 있기에 그 인상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삼불을 꼭 버리고 삼감을 가지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의 상태는 우리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며 그 파장은 마치 자석과 같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아의 창설자인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사한 자는 서로 끌리며 서로 다른 자는 상반된 것을 추구한다. 라고 말이죠.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유사한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할 때 서로 끌리고 결합하며 그 결과로 협력과 공감이 일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나은 발전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행동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 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더욱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풍요가 넘치는 분들은 결국에는 미래의 그 사람이 더 부자로 만들어 주게끔 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형수술로 얼굴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 인상은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모는 머리로 기억되는 거지만 우리의 인상은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상이 좋은 사람은 오래 기억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를 가진다 하더라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상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상과 말년운을 천천히 변화시키며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마음의 풍요를 채워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형수술로 나의 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곧 나의 인상입니다. 외모가 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위의 연구 결과들처럼 이것이 곧 여러분의 말년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반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미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원하지 않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생각이 우리 뇌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에는 우울감과 패배감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관과 어긋나는 사고처럼 보이고 과거와 미래를 반추하는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 뒤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면 대부분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꾸준한 산책과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은 단순하지만 걱정을 더는 방법이기도 하죠. 운동을 하면 이때 뇌가 새로운 정보, 즉 변 환경, 소리, 냄새 등을 받아들이게 되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걱정을 덜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오늘 하루도 성공한 기분이 드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 불행해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행, 불만, 불평 이 3부를 최대한 버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탄하며 감동을 하는 이 3감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둘째, 자신이 변할 수 있음을 꼭 믿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노력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맞설 때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악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당신 내면에 친숙하게 자리 잡은 악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성격이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원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옷차림에 신경 쓰세요.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외모는 그 사회가 원하는 인상이나 키가 크거나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정하여 타인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외모는 짧은 시간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얼굴 표정이나 자세, 헤어스타일, 체형, 옷차림 등의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이나 자기관리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변에 보이는 나의 모습도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며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책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여기서 바닷가재에 대한 재밌는 예시도 설명하는데요. 바닷가재의 무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서열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한 가재는 부정적인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고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바닷가재의 이런 생리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 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며 결국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나를 당당하고 자신감을 넘치게 하는 옷차림으로 나를 더욱 가꾸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삶의 계획을 만드세요. 너무나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하면서도 꾸준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삶에 대한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국에는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당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삶의 가치에 대해 종이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위해 더 작고 내가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며 나아가는 동안 멀리 있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며 이러한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하나씩 꼭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만 동기를 잃지 않고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큰 대를 위해선 작은 것부터의 실천이 먼저인 것처럼 말이죠. 부의 탐구는 그저 재정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깊은 만족과 풍요로움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부의 정의는 오로지 돈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더 깊은 풍요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인생의 후반전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가짐과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부의 기본 요건으로서의 금전적 풍요는 물론이고 나의 마음가짐, 나아가 나의 인상이 부의 의미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태도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내면의 성장과 풍요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내적인 풍요와 만족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내면의 성장과 풍요로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남은 여정에서 시기와 질투는 멀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행복과 성공을 함께 누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마음의 풍요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